엄마를 이렇게 좋아해주고 기다려주고 웃어주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는 잘 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저는 제가 만나는 모든 엄마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엄마입니다. 왜 그러냐면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엄마는 없어요. 또 아이를 정말 힘들게 낳은 거죠. 그게 제왕절개를 하던 자연분만을 하던 아이를 이렇게 잘 키운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우리 아이만큼 엄마를 이렇게 좋아해주고 기다려주고 웃어주고 기대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그건 이유는 전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이미 좋은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들한테 그래요. 나 좋은 엄마인가? 저는 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되고, 아이의 필요를 알고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엄마, 또 아이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든든히 산처럼 초연하게 이렇게 있는 엄마, 이런 엄마도 좋은 엄마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엄마더라 하더라도, 심지어 화내는 엄마더라 하더라도 당신은 이미 좋은 엄마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부모가 이렇게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 이제 좋은 부모가 되는 프레임워크, 이걸 개발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철학이 있느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엄마이지? 이거에 대해서 이미 이제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미 좋은 엄마다, 충분히 좋은 엄마다, 이런 어떤 믿음과 신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딸이었지? 내가 어떤 딸이었는지 이것들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 부모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고, 내가 그리고 어떤 알게 모르게 내 신념이 어떻고, 이것들이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들이 또 그때 내가 형성된 내 안의 생각과 또 감정과 어떤 신념들이 자녀를 키울 때 영향을 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걸 저는 감정의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대물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딸이었는지 그것들을 좀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나도 모르게 좋은 영향이 이렇게 좀 가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나쁜 영향이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이제 세 번째는 나는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지? 이런 질문도 좀 필요합니다, 지금. 그리고 나는 어떻게 키우고 싶지? 나는 어떻게 지금 키우고 있지? 우리 아이의 가장 이상적인, 내가 바라는 그런 모습은 뭐지? 이런 질문들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몰랐던 것들이 이렇게 알아지고 내 자녀 양육에 대한 철학이 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자녀 양육에 대한 철학이 좀 있어야지 아이를 일관성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변에 이렇게 영향을 쉽게 받아서 거기에 얇은 귀가 반응하면 내 아이의 그런 특성에 맞게 기르지 못하게 되고 다른 아이 기르는 거예요. 나를 아이한테 투사해서 그렇게 아이를 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좀 필요하고요. 저는 이제 자녀 양육을 위한 스킬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스킬이 왜 필요하냐?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좀 필요한 이 필요한 스킬들이 막 어디 학원 가서 배워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아이를 관찰하는 거, 경청해 주는 거, 아이에게 경계선을 세우고 아이에게 원칙과 기준을 잘 표현해 주는 거, 격려해 주고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는 거, 이런 스킬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지금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좀 이런 질문을 해보는, 지금 내 기분이 어때? 지금 내 컨디션이 어때?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기분과 컨디션을 모르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아이들한테 욱하고 버럭하고 화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 지금 기분 상태, 내 컨디션 상태를 좀 알면 아이에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도 있고, 화내는 걸 잠깐 참아볼 수도 있고, 물을 마시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되는 것들이 내가 또 우리 아이가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라고 그래요. 언제 엄마에게 사랑을 느끼니? 그러면 아이가 언제 사랑을 느끼는지, 지금 제대로 아이에게 사랑이 흘러가는지 이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스스로가 저는 이런 질문도 좀 해보시라고 하는 게,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과 친한가? 이게 엄마의 자존감이 단단하게 있어야지, 셀프 리스펙트가 단단하게 있어야지 그것이 아이에게 흘러가고 아이도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공적인 자녀 양육을 위해서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엄마가 자기 자신을 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나를 모르면 아이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아이는 잘 크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알면 아이는 잘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가진 재능들을 잘 발휘하고 그렇게 잘 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 상태를 잘 알고 아이를 잘 알기 때문에 아이가 필요한 게 뭔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이것들을 좀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잘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엄마들에게 좀 부탁드리는 게, 우리 아이는 잘 큰다. 우리 아이는 잘 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니까 항상 불안한 거거든요. 불안하다 보면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 가장 소중한 존재, 이 아이에게 가장 또 연약한 존재죠. 이 아이, 사랑스러운 존재. 이 아이에게 나도 모르게 화도 내고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잘 아는 거, 이게 성공적인 자녀 양육에 가장 필요한 건데, 이제 한국의 엄마들은 자기 자신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를 채찍질도 않고 자기 잘 모르고, 그리고 아이를 잘하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나를 모른 채 아이를 막 주변에서 이 영어 이거 시켜야 돼. 그럼 이거 영어 시키고, 뭐 시켜야 돼 시키고, 뭐 아이를 이렇게 나도 모르게 몰아붙이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아이와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또 아이가 자기 인생을 살지도 못하게 되고, 또 엄마도 자책과 후회를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부모,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 이렇게 이제 책을 냈습니다. 대부분의 자녀 양육서는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엄마에게 먼저 좀 초점을 맞춰봐라. 엄마가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엄마 컨디션이 좋고 그 다음에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